감독이 하고 싶은 바의 얘기는 알겠어. 시스템과 수능하는 자와 개인과 뭐 이런 내용은 알겠는데 2에서는 좀 더 인간 군상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근데 그렇다고 이게 재미없는 드라마냐? 뭐 What's up my brother 민수. 안녕하세요. 온갖 것들에 대한 통찰을 파는 고양시다입니다. 하이. 화제의 오징어 게임을 다 보고 왔습니다. 나온 날 절반 보고 그 다음날 절반 보고 네, 그러고 오늘 영상을 찍습니다. 평들이 슬슬 하나로 모아지는 것 같아요. 그 여론적인 것들이. 평작 정도? 수작까지도 좀 애매하고 평작. 우리나라에서도 근데 오징어 게임 1이 엄청 명작이다라는 평을 받았던 건 아니잖아요. 나오자마자 개쩐다보다는 그냥 엄청 재밌다. 도파민이 계속해서 터지고 짜릿하고 그리고 우리한테는 조금 익숙한 맛도 있지만 거기서 좀 클리셰를 뒤튼 부분도 있고 근데 그렇다고 이게 시대의 띵작이냐라고 하긴 좀 애매하지만 근데 굉장히 잘 만든 오락 드라마? 오락 드라마다. 한국에서도 이제 이런 드라마 나오는구나 했던 그 정도 수작에서 명작 사이 그 정도 평가였는데 근데 원이 한국에서의 반응보다 해외에서 더 터졌죠. 더 진짜 말도 안 되게 터지고 넷플릭스의 모든 드라마 시리즈 중에 제일 크게 흥행하면서 이게 이렇게 재밌는 거였나 생각도 많이 하고 해외에서는 뭐 여행 다니다 보면 스퀴드 게임은 안 본 사람이 없고 그 정도로 흥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2가 안 나올 수가 없는 이야기였던 거죠. 근데 사실 황동혁 감독 인터뷰를 좀 보면 2는 원래 예정돼 있던 건 아니었는데 1이 말도 안 되게 잘 돼가지고 2가 제작이 확정이 된 거고 오징어 게임 1이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제작이 들어가고 3년 만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대가 너무 컸다 사실. 그리고 그 전에 기대가 높아질 만한 일들이 많았죠. 아직 공개도 안 됐는데 골든글로브 노미네이티드 됐다. 그리고 황동혁 감독도 오징어 게임 2가 재미없으면 이 세상에 재밌는 것은 없다. 이게 재미없으시면 그냥 우울하신 걸 거예요. 이런 얘기들이 막 있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의 기대가 천장까지 올라갔다가 하지만 2를 딱 까보니까 그냥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솔직히 욕먹을 정도의 드라마는 아니다. 욕먹을 정도의 드라마 아니다. 1화를 딱 키면 7화까지 그래도 쭉 보게 되기는 해요. 넷플릭스는 한 번에 드라마를 공개해버리니까 하나 둘 셋 보다가 재미없네 하고 안 보는 것들도 되게 많은데 끝까지 보게 되기는 하더라고요. 본질적으로는 재미가 있기는 했다는 거죠. 근데 다 보고 나서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여러 가지가 들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유명한 배우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조연으로 그냥 끝날 것만 같은 역할에도 한국 드라마 어디에 주연으로서도 전혀 안 이상한 배우들이 다 박혀 있어요. 근데 이게 외국 시청자들한테는 차라리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시청자들한테는 이게 단점이었던 것 같아요. 빠르게 캐스팅을 해서 빠르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감독이 캐릭터를 만들어 놓고 그 캐릭터에 자기가 생각했을 때 딱 맞는 배우들을 1차원적으로 다 집어넣는 것 같아. 그리고 그 1차원적으로 다 집어넣어 놓은 게 다 성공을 한 느낌이야. 이병헌은 이런 연기를 할 수 있고 뭐 이정재는 이런 연기를 할 수 있고 양동근은 이런 연기하고 탑은 이런 연기하고 임시완은 이런 연기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의 연기들이 너무 많았어요. 연기를 잘한다 못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극 자체에 몰입이 되기보다는 그냥 좀 개쩌는 캐릭터 쇼를 보는 느낌? 와, 저 배우 나왔네? 와, 저 배우는 연기 어떻게 하지? 물론 뭐 평소에 캐릭터들이랑 다른 연기를 보여준 사람들도 있기는 해요. 막 아무튼 이게 연기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오히려 유명 배우들이 너무 나오는 게 극 자체에 몰입을 하는 데는 그렇게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리고 인물들의 서사가 너무 많아. 인물들의 서사가 진짜 너무 많아요. 유명 배우를 데리고 왔으면 그 유명 배우마다 서사가 그래도 하나씩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서사를 다 보여주니까 물론 시즌 1에서도 서사들이 많긴 했거든요. 캐릭터들마다 뭐 알리 서사도 있었고 그 새벽이 서사도 있었고 새벽이랑 같이 구슬치기 했던 애도 자세한 서사는 아니지만 그 이야기도 있었고 여러 이야기들이 시즌 1에서도 있었는데 근데 시즌 1에서는 그거에 집중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분량이 훨씬 많았어.
시즌 1 9부작이었고 9부작에다가 곁가지로 나오는 스토리들이 적었어. 게임 자체에 되게 몰입이 돼 있었단 말이야. 줄다리기, 구슬치기, 달고나 뭐 강화유리 이거 막 가는 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신박한 그 게임들을 통해서 캐릭터들의 서사가 자연스럽게 풀어나오는 느낌이었는데 황동혁 감독이 오징어 게임 1 만드는데 6년? 7년 걸렸다고 한 것 같은데 3년 동안 찍은 거면 각본 작업은 1년? 1년 정도 걸렸겠죠? 1년 좀 안 걸렸을 수도 있고 2년은 절대 안 됐을 거고 1년이었을 텐데 여러 가지 굵은 이야기들 밖에서 추적조 이야기 있고 안에 게임조 이야기 있는데 그 게임조 이야기 안에 여기도 탈북자가 또 나오죠. 그 탈북 군인 이야기 있고 그 병정들의 이야기 따로 있고 그 이야기가 다 자연스럽게 풀어나가기에는 게임이 너무 적었어. 게임 위에 스토리를 좀 어거지로 붙여놓은 느낌? 오징어 게임 1처럼 이게 매끄럽게 가는 느낌이 아니야. 뻑뻑해 좀. 감독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많았는데 숙성돼서 말끔해진 각본이 나오기엔 시간이 확실히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1화 보고 아마 저뿐만이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들도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1화 보고 와 띵작이 나오나 보다. 개띵작이 나오나 보다. 원에서 까메오처럼 지나갈 것 같은 공유가 메인 캐릭터가 돼가지고 빵과 복권이라는 에피소드를 가지고 나왔죠. 공유가 하는 일이 그거잖아. 힘든 사람들한테 가서 딱지치기 하자 그러고 딱지가 넘어가면 돈을 주고 안 넘어가면 뺨을 맞고 하는 게임을 제시하는 건데 그 딱지치기 게임은 황동혁 감독이 꽤나 섬세하게 고안한 것 같아요. 그 아이디어 자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어디까지 스스로를 포기할 수 있느냐는 거야. 힘든 사람이. 딱지치기랑 공유가 한 모든 행동 자체가 오징어 게임의 전체적인 주제의식을 얘기하는 건데 1에서는 그게 딱지치기로 굉장히 비유적으로만 들어갔지만 2에서는 공유의 직접적인 말과 그리고 빵과 복권 에피소드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 거죠. 딱지치기 게임을 해서 그 사람이 지면 따귀를 맞아요. 아무리 일을 하다가 우리가 시스템 속에서 돈을 벌 수 있더라도 인간적으로 모멸감이 드는 행동을 하고 싶지 않단 말이야. 인격적으로. 근데 따귀를 맞았을 때 1에서도 그렇고 2에서도 그렇고 표정이 안 하고 싶은데 이기면 갑자기 딱 돈을 줘.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스스로의 인격적인 것이 돈과 치환이 될 수 있는 거야. 내 인격적인 부분과 내 삶에 절대로 양보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 영역을 어디까지 양보할 수 있느냐가 제가 봤을 땐 딱지치기 게임이 보여주는 느낌인데 근데 그 모든 것이 게임이라는 틀 안에서 정당화가 되죠. 아 이건 게임이니까 맞는 것도 그래 게임이야 괜찮아. 돈 받으니까 게임의 룰 안에서 이루어지면 그러니까 게임의 룰 안에서 이루어지면 이게 어디까지 되는 거지? 라는 건데 이게 점점 오징어 게임으로 확장이 되는 거잖아요. 본격적인 게임으로. 근데 빵과 복권에서 의미를 딥하게 들어가죠. 공유가 빵이랑 복권을 잔뜩 사가지고 노숙자들에게 가서 빵과 복권을 내밀었을 때 대부분이 복권을 집어요. 빵은 다 버려. 공유가 빵을 다 버리면서 이거는 내가 버린 게 아니라 니들이 버린 거다. 이 멍청한 새끼들 뭐 하면서 그거를 막 미친 듯이 날뛰면서 빵을 밟는 거. 복권은 정말 극히 희박한 확률. 그리고 그 극히 희박한 확률에 대한 희망이죠. 대신에 복권은 1등이 당첨되면 시궁창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통째로 바뀔 거라고 기대를 하게 되죠. 내가 이게 1등만 되면 삶이 바뀔 수 있어. 그러니까 한 방을 노리는 거야. 근데 빵은 뭐예요? 팥빵인지 크림빵인지 그거는 그거 먹어봤자 똑같은 내일이 진행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똑같은 내일이 진행되니까 굳이 빵을 먹지 않고 사람들이 복권을 선택을 해요. 그 극히 희박한 안 될 거라는 걸 상식적으로 봤을 땐 다 아는데 눈앞에서 지금 당장에 내게 필요한 건 빵이어도 복권을 선택하는 그런 인간 군상의 심리를 보여주고 공유가 그 빵을 막 짓밟아요. 저는 여기서 공유라는 캐릭터가 나중에 이정재랑 러시안 룰렛을 할 때 그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다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유는 빵과 복권 행동을 통해서 스스로를 정당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오징어 게임으로 사람들을 들여보내면 죽는 걸 알아. 사람 죽이는 일이야 이거는. 이 사람들한테 진짜 좋은 선택지를 주는 게 아니라 죽는 걸 알아. 죽는 걸 알지만 어차피 이 사람들은 빵이랑 복권을 줬을 때 복권을 선택하는 쓰레기 같은 놈들이라는 거야. 애초에 어디 갖다 놔도 자기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삶을 바꿀 생각은 안 하고 늘 한 방만 노리는 어리석은 쓰레기 같은 놈들이니까 나는 이 행동을 하는 것, 그 본인의 삶이
정당화가 돼버리는 거죠. 저는 공유 캐릭터가 이렇게 봤어요. 악랄한 시스템 속에서 스스로를 정당화하면서 거기에 순응하는 거를 오케이 하는 그런 삶. 제가 인터뷰를 어디서 지나가다 본 것 같은데 지금 다시 찾지를 못하겠어요. 게임 1은 뭐 시스템이 사람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이런 내용이고 2는 시스템 안에서 개인은 그 무력해 보이지만 어떻게 이거를 바꿀 수 있는가, 개인이 시스템에 대항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런 내용이라 그랬는데, 근데 이게 정확하지 않아요. 인터뷰를 다시 못 찾겠어요. 이게 어디서 한 인터뷰인지를. 아무튼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공유가 보여준 연기가 개쩔었고 주제의식이 꽤나 셌죠. 오징어 게임 2는 이 게임의 무대장치, 그 무대장치의 더 뒷면들을 보여주겠구나. 이걸 이루어가는 공유라는 캐릭터, 이병헌의 캐릭터, 그리고 이 게임의 병정들의 내용도 더 나올 것 같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되잖아. 이 게임이 비록 게임만 봤을 때는 괴물들이 만들어가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게임일 것만 같지만 이것 또한 사람이 어떻게든 어쩌면 그 악한 시스템에 순응한 사람이 돌리고 있는 거구나. 그럼 이 게임 무대장치의 뒷면을 황동혁 감독이 더 보여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 갈래 이야기를 나오겠구나라고 나왔는데 이야기가 너무 많아. 공유가 고트고 1화가 정점이었어. 1화에서 공유가 본인 커리어에서도 한 획을 그을 만한 연기를 보여주고 그 뒤로 계속 내려가. 공유가 러시안 룰렛 할 때 마지막에 결국에는 자기가 정당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한 시스템에 의해서 스스로가 죽어요. 게임에 미친 중독자 새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옳지 않은 시스템을 내가 스스로 옳다고 끊임없이 세뇌하다가 그 시스템이 진짜 잘못된 시스템인 걸 알았을 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스템에 순응해서 죽는 거죠. 아무튼 캐릭터를 따졌을 땐 공유는 최고였고 나머지는 별로 막 그렇게 새로운 캐릭터, 멋있는 캐릭터, 애착이 갈 만한 캐릭터가 딱히 없었다. 시즌 1에서는 악역조차도 그 허성태 캐릭터조차도 너무 매력적인 캐릭터였는데 시즌 2에선 그 무당 너무 꼴 보기 싫어. 차라리 진짜 신기가 있어서 게임을 어떻게든 잘 풀어가던가. 그것도 아니고 게임은 트롤만 하면서 게임 외부적으로 시청자랑 사람들 불편하게 만드는 역할만 계속했어. 이게 컨텐츠로 인간 군상을 보여주려면 뭔가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냥 진짜 황동혁 감독이 생각하는 인간 군상을 너무 그대로 집어넣은 느낌이야. 실제로 큰 이 세상사의 맥락엔 아무런 영향을 못 끼치지만 사람 짜증나게 하는 무리들이 있잖아요. 그 무당처럼. 근데 굳이 그런 캐릭터를 극에도 집어넣은 느낌이고, 전재준으로 유명한 박성훈 배우님의 트랜스젠더 캐릭터. 트랜스젠더 얘기가 굳이 왜 들어가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각각의 캐릭터의 서사가 다 많은데 세상에 떠돌고 있는 모든 사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을 다 집어넣어 보자라는 느낌이야. 전세 사기도 갑자기 나오고 래퍼 마약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코인 얘기도 나오고 사업하다 빚진 얘기도 나오고 무당을 보면서 비교되는 게 시즌 1의 한민혁 캐릭이죠. 근데 한민혁 캐릭이 진짜 보기 개 싫으면서도 와 연기 진짜 잘한다. 선택과 그런 것들이 이해가 간다. 약간 살기 위해서는 어떤 비열한지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행동을 하는 그건데 한민영은 마지막에 장독 끌어안고 죽을 때 논개 작전을 펼칠 때 다 이해가 되잖아. 근데 부당은 진짜 이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 시즌 2에서의 게임적으로 메인 빌런이다 라고 했으면 탑이 맡은 타노스 캐릭인데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평이 안 좋죠. 굳이 탑을 넣었어야 됐느냐, 감독은 그 역을 위해서 넣을 수밖에 없었다,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연기로 보면 왜 넣는지 이해가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래 이해는 가. 솔직히 어떤 배우가 했어도 오글거리고 이상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게 탑을 실드 치는 게 아니라 탑의 문제보다는 캐릭터 깊이 자체가 너무 낮아. 그런 얘기 그 유명하잖아요. 캐릭터의 지능은 작가의 지능을 넘어갈 수가 없다. 황동혁 감독이 본 래퍼하다 마약하다 망한 애의 캐릭터는 딱 탑 정도인 거야. 그 탑이 맡은 그 타노스 정도인 거야. 그냥 여자 좋아하고 그냥 뭐 What's up my brother 민수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랩하고 말도 안 되는 영어 갑자기 하고 거만하고 설계 자체가 1차원적이야 내 생각에는 탑의 연기보다는. 랩하고 그거 누구 뭐 어떤 배우가 했다고 덜 오글거리겠어요. 어떤 배우를 대입해봐도 그게 자연스러울 것 같지 않아. 그리고 애초에 자연스러우라고 넣은
캐릭터도 아니고 설계 자체가 너무 얕게 된 캐릭터가 메인 빌런이 돼 버리니까 매력이 없죠. 매력도 없고 오글거리고 짧게 쓰여진 이야기라는 게 여기저기서 많이 터져요. 줄기도 너무 얽혀 있고 게임이랑 사람들의 스토리가 동시에 가는 느낌도 아니고. 그럼 이병헌은 뭘까? 이 시즌 1에 오일남이 있다면 시즌 2에선 이병헌이 게임 참가자로 들어오는데 이병헌은 뭘까? 이병헌 얘기를 하려면 마지막 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마지막 화의 쿠데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이정재의 모든 계획이 다 망하잖아요. 위치 추적도 실패하고 들어가서 게임도 이정재 맘대로 안 되고 게임도 다 바뀌었고 사람들 다 살리지도 못하고 그럼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사람들이 서로 죽게 만드는 거를 알면서 그러니까 이정재는 모든 걸 조금 먼저 알았다 해서 끝나지 뭔가 상황을 바꿀 만한 일들을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에는 총기를 뺏어서 쿠데타를 일으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쿠데타를 일으키면 뭐가 되나? 이게? 살려서 나가는 게 목표였던 건지 아니면 물론 이 전체적인 게임을 끝내는 게 이정재의 목표긴 했지만 거기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빠르게 설득이 돼버리지? 그리고 동그라미에서 X를 습격할 때 사람들이 희생되는 거를 그냥 가만히 묵과하는 거 자체도 그걸 보면서도 사람들이 설득됐다는 게 좀 의아한 거지. 이정재 캐릭터 자체가 성기훈 캐릭터 자체가 그런 모순적인 선택을 하는 거는 맞아요. 캐릭터 설계상 그건 맞아. 왜냐면 성기훈 자체가 애초에 그렇게 막 뛰어난 캐릭터도 아니고 엄청나게 대단한 캐릭터도 아니야. 자기 모순이 있고 멍청한 캐릭터에 가깝지 애초에. 멍청한 캐릭터가 화가 많이 나서 돈은 많이 생겼지만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화가 너무 많이 나서 뭘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는 그런 캐릭터인 거야. 이병헌이 게임 내내 성기훈이랑 같이 하는 척 하면서 살살 긁잖아요. 너 진짜 정의로운 사람이야? 너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이게 낫지 않아? 슬슬 시스템에 순응하는 게 낫지 않겠어? 라고 했을 때 성기훈이 조금은 다른 결을 보여주면서 이병헌이 그걸 쫓아가려고 하는데 제가 느꼈을 때 이병헌은 그러니까 내 생각이야. 이병헌도 공유 캐릭터랑 비슷한 지점이 있는 거야. 그 시스템에 순응해서 그렇게 살게 된 사람이야. 오징어 게임이라는 끔찍한 이 악한 시스템에. 근데 이게 틀렸기를 바라는 마음이 조금은 있어. 그리고 성기훈이 이거를 진짜 바꿀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있었겠지. 근데 마지막에 성기훈이 선택한 게 뭐야? 가위표 애들이 죽는 건 어쩔 수 없다. 약간의 희생은 어쩔 수 없다. 사람들이 다 죽어도 그냥 보고 있다가 쿠데타를 일으켜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병헌의 눈으로 봤을 땐 모두를 살리는 것도 아니고 너도 결국엔 너의 목적을 위해서 평범한 사람들이 죽는 거를 그냥 보고만 있는 그냥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똑같은 사람인 거야. 왜냐면 게임을 같이 하는 사람들, 게임을 하자고 하는 사람들도 자기의 돈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죽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고 다들 각자의 목표를 위해서 누군가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지. 물론 그 목표의 선과 악을 나눠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똑같다는 거야. 내가 이루고 싶은 바를 위해서 어디까지 희생해도 되느냐, 어디까지 감수하겠느냐. 그게 설령 타인의 목숨이라 할지라도. 근데 성기훈도 똑같았던 거죠. 심지어 자기랑 같이 뜻을 같이 하려고 했던 이 게임을 끝내자고 했던 어쩌면 되게 이제는 그만하고 싶은 가위표 사람들이 동그라미에 의해서 죽는 거를 가만히 보면서까지도 쿠데타를 하려고 했던 거고. 근데 그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고 이병헌은 아 그렇지 역시 안 되지 영웅놀이의 대가가 뭔지 봐 하면서 오징어 게임 2 내내 깐부 역할을 해주셨던 정배 아저씨가 죽으면서 이제 2가 끝납니다. 총체적 난국인 것 같아요. 감독이 하고 싶은 바의 얘기는 알겠어. 시스템과 순응하는 자와 개인과 뭐 이런 내용은 알겠는데 시즌 1에서 우리는 뭘 보고 열광을 했을까? 그 게임의 자극성과 동시에 가는 인간의 따뜻한 이야기들 그리고 그 따뜻한 이야기들 속에서 성기훈은 그래도 인간으로서 계속 존재하려고 하는 그것. 근데 성기훈 자체가 그렇게 호감이 가는 캐릭터 느낌은 아니지. 오히려 사람들이 상우에 몰입도 많이 하고 새벽이에 몰입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성기훈은 애초에 설계 자체가 그렇게 호감으로 설계된 캐릭터는 아닌 것 같지. 2에서는 좀 더 인간 군상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근데 그렇다고 이게 재미없는 드라마냐? 아니야. 솔직히 넷플릭스 드라마 1 나오고 2 나오면 다 재미없어지잖아요. 스위트홈도 그렇고
근데 그 꼴까지는 아니야. 지옥2보단 나은 것 같아. 솔직히 지옥2보단 훨씬 나아. 이런 급조되는 상황 속에서 오징어 게임 2가 이 정도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전 그래도 황동혁 감독이 확실히 연출가로서의 역량이 엄청나구나라는 생각은 많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이 줬던 짜릿함은 약하다. 그리고 솔직히 원 자체가 뭐 이게 개쩌는 명작이다 느낌이 아니라 개쩌는 킬링 무비다라는 느낌이었지. 사람들이 이게 너무 1이 미화가 돼가지고 이게 개쩌는 명작이었었나라는 생각으로 보니까 더 실망이 큰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너무 표적 없이 발사된 총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근데 총알이 일단 많으니까 볼만은 하고. 아무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궁금하고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온갖 것들에 대한 통찰을 파는 고요한 식당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빠이.